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7시간, 8시간을 잤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피곤합니다. 주말에는 늦잠까지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평일엔 출근하자마자 커피부터 찾게 됩니다. 오후만 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저는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휴대전화는 밤새 충전기에 꽂아두면 다음날 배터리가 100%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분명 어젯밤 내내 8시간을 충전했는데도 아침부터 배터리가 30%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는 잠을 얼마나 오래 잤느냐가 아니라 잠자는 동안 몸이 얼마나 제대로 회복했느냐에 있습니다. 중장년이 되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예전에는 하루만 푹 자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주말 내내 쉬어도 피곤하다. 이 말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 몸속 변화가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잠을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 잠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동안 생긴 손상을 복구하는 야간 정비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며 뇌와 근육을 회복시키고 다음날 사용할 에너지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정비공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를 정비소에 오래 맡겨두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침대에 오래 누워 있었다고 해서 몸이 반드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6시간만 자도 개운하게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9시간을 자도 하루 종일 피곤한 것입니다. 수면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비회복성 수면이라고 부릅니다. 충분한 시간을 잤는데도 상쾌함을 느끼지 못하고 피로가 계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2023년 국제수면의학 학술지 슬립에 발표된 연구와 여러 연구를 종합 분석한 종설 논문들은 비회복성 수면이 깊은 수면의 부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몸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지만 회복 작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어떤 회복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뇌의 청소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뇌에서는 수많은 대사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2025년 중국 저장대학교 연구팀은 깊은 수면이 부족할수록 글림프 시스템의 기능과 뇌 네트워크 연결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것이 기억력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깊이 잠든 동안 뇌에서는 밤새 대청소가 이루어지는 셈이죠. 두 번째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회복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먹은 영양소를 실제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입니다. 2024년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교 연구진은 수면 부족이나 수면의 질 저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즉, 잠을 자는 동안에는 몸뿐 아니라 우리 세포 하나하나도 다음날 사용할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잠은 몸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 몸이 가장 바쁘게 일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몸에서는 이 야간 회복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부터 피곤하고 그 피로가 하루하루 비처럼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회복 공장을 방해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잠의 양보다 잠의 질이 왜 더 중요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휴대전화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꽂아두고 고사양의 게임과 같은 어플을 밤새도록 실행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충전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기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배터리는 좀처럼 100%까지 차지 않습니다. 충전되는 동시에 계속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도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회복이라는 충전을 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계속 에너지를 빼앗고 있다면 우리의 몸 배터리는 끝내 완전히 충전되지 못합니다. 결국 잠을 오래 자는 것보다 밤새 충전을 방해하는 요소를 얼마나 줄이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몸의 충전, 즉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자는 동안 반복해서 깨는 것입니다.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밤사이 여러 차례 잠에서 깨면 몸은 깊은 회복 단계까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이나 체중이 증가한 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나죠.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부터 피곤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4년 미국 심장협회는 수면무호흡증이 심혈관질환 위험뿐 아니라 낮 동안의 지속적인 피로,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혹시 아침에 입이 자주 마르거나 가족에게 코골이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운전 중 졸음이 자주 온다면 이걸 단순한 피곤함으로 넘기지 마시고요. 한 번쯤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생활 습관입니다. 늦은 시간에 과식이나 음주, 잠들기 직전까지 이어지는 스마트폰 사용은 몸의 회복 모드를 늦추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술이 잠드는 시간을 조금 앞당길 수는 있지만 깊은 수면을 줄이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들어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밝은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늦춰서 몸이 아직은 깨어있을 시간이라고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충전기는 꽂혀 있지만 게임이 계속 실행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중장년에게 가장 공감되는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와 책임이 늘어나고 집에서는 자녀 교육 그리고 부모님 건강을 걱정하죠. 여기에 경제적인 부담까지 겹치면 몸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뇌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잠은 잤는데 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24년 미국 심리학회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다음날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우리 기분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의 회복 공장을 밤새 쉬지 못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바로 깊은 수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깊은 수면은 몸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하는 과정이자 회복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수면의학회는 수면 건강을 평가할 때 단순히 몇 시간을 잤는가보다는 회복감을 느끼는 수면의 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몸 배터리를 100%에 가깝게 충전하려면 충전 시간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답이 아니라 충전을 방해하는 요인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럼 이제 몸 배터리의 충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침 시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기상 시간이 일정해야 생체 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평일에는 새벽까지 일하다가 주말에는 늦잠으로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생활은 몸의 리듬을 계속 흔들 수 있는데요. 2025년 미국 국립수면재단은 규칙적인 기상 시간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 중 하나라고 권고했습니다. 잠을 오래 자는 것보다 몸이 언제 회복을 시작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 1시간은 몸에도 퇴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퇴근을 해도 몸과 뇌는 계속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단톡방을 확인하고 뉴스를 읽고 짧은 영상 하나만 봐야지 하다가
어느새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습관은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될 시간을 빼앗습니다. 잠들기 전 조명을 조금 낮추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거나 가벼운 독서와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이제 회복을 시작할 시간이구나라는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몸의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면 가장 먼저 커피를 마시거나 에너지 음료를 찾습니다. 물론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졸음을 줄여줄 수 있지만 이것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전기를 조금 더 빨리 사용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잠깐은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몸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후만 되면 다시 피곤해지고 또 커피를 찾는 루틴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몸의 배터리는 몇 %쯤 충전됐을까? 100%처럼 가뿐한지, 70% 정도는 되는지, 아니면 이미 30%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지. 매일 아침 5초만 스스로 몸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유난히 배터리가 낮은 날에는 전날 무엇이 달랐는지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늦게 잠들지는 않았는지, 술을 마셨다거나 스트레스가 많지는 않았는지, 잠을 자다가 자주 깨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몸의 신호를 관찰하는 습관만 생겨도 피로는 막연히 참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신호가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피곤함이 몇 달 이상 계속된다면 단순한 피곤함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신호를 꾸준히 관찰했는데도 회복되지 않으면 그때는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무호흡증, 빈혈, 갑상선 기능 이상, 우울증,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버티기보다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피로는 잠이 부족하다는 신호라거나 또는 참아야 하는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회복 요청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내가 어제 잠을 몇 시간 잤지? 라는 질문보다 먼저 어젯밤 내 몸은 제대로 회복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가 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결국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또 하나의 궁금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는데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까요? 그 차이는 의지보다 우리 몸의 기상 스위치죠. 코르티솔의 하루 리듬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참견은 앞으로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과장하지 않고 최신 연구와 함께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